Financial Advisory Services.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특히 기업 배당과 이사회, 주주총회 관련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기업 운영이나 투자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인데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걸 최대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회사가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러니까 배당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뭘 결정하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배당 방식이나 절차가 생각보다 다양해서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그 배당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네.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보면요. 배당은 회사가 이제 정기적인 결산을 통해서 얻은 이익, 이걸 확정하고 그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슬라이드 3에 잘 나와 있죠. 상법 제464조의 2를 보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평등하게, 이게 원칙이에요.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죠. 아, 가진 만큼 공평하게. 그렇죠. 근데 재원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이나 자본준비금 같은 걸 빼고 남은 배당 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무조건 이익 났다고 다 주는 게 아니네요. 근데 배당 방식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통 현금으로 주는 걸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현금 배당이 제일 일반적이긴 한데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고요. 이걸 주식 배당이라고 하죠. 또 아주 드물지만 현물,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다른 자산으로 배당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물이요? 그건 좀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정기 배당이 있고 또 중간 배당도 가능하고요. 아, 중간 배당? 네. 이사회 결의로 회계연도 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감액 배당이나 차등 배당 같은 좀 특별한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용어들 차등 배당, 감액 배당 이게 좀 궁금했어요. 네, 절차도 중요한데요. 보통 정기 배당은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하고요. 중간 배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 결의로 결정돼요. 그리고 배당금은 결의하고 나서 1개월 안에는 지급해야 하고 이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유효합니다. 아, 5년이요? 그럼 그 차등 배당은 뭔가요? 말 그대로 차등을 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주 간의 배당금이나 배당률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특정 주주가 배당을 안 받거나 혹은 더 많이 받거나 하는 경우인데 이게 근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11부터 13까지 관련 내용이 있죠. 아,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그럼 감액 배당은요? 감액 배당은 약간 다른데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이걸 배당 재고원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세 전략으로 쓰이기도 하죠. 오, 절세 효과가 있다고요? 네. 다만 이것도 상법상 요건을 다 맞춰야 해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또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만 쓸 수 있다든지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다양한 배당 방식이나 금액은 결국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주주총회랑 이사회가 등장하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우선 주주는 아시다시피 회사의 주식을 가진 권리 주체고요. 주주총회는 이 주주들이 다 모여서 회사의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관. 네. 여기서 이제 결의를 하는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통 결의랑 특별 결의로 나뉩니다. 보통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그리고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게 일반적인 안건들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관 변경이나 영업 양도 같이 아주 중요한 사항은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해요. 이건 더 엄격해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와, 요건이 꽤 까다롭네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죠. 그럼 이사회는요? 이사회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간 배당 결정 같은 거요? 맞습니다. 이사회도 빼놓을 수 없죠. 이사들로 구성되는데 주로 회사의 주요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해요. 아까 말씀하신 중간 배당 결정 권한도 보통 이사회에 있고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아니면 법적으로 최소 3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주주총회보다는 좀 더 경영 실무에 가까운 결정을 하는 곳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회의들은 그냥 모여서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절차 중요합니다.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를 보내야 하고요. 2주 전 통지? 네. 만약에 이런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결의 자체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취소되거나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를 안 지키면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군요. 네, 그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당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현금, 주식, 또 차등 배당, 감액 배당 같은 종류들, 그리고 배당 가능이익의 중요성,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 권한, 절차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기업 운영이나 투자 분석하실 때 또는 관련 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논의된 이런 다양한 배당 전략이나 지배구조 규칙들을 고려할 때 말이죠. 비상장 가족회사 있잖아요. 이런 곳은 상장회사랑 비교해서 어떤 특정 재무 목표나 아니면 승계 계획 같은 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분 구조나 배당 정책을 어떻게 좀 다르게, 어쩌면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